다 이쯤에서 멈췄는데 네. 변호사님께서 미국 법 공부를 이때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되는데 미국 법원의 그러면 명령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제 미국 로펌들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찾아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그 로펌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느냐 했더니 누군가 했던 판결문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소송 전에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이제 서로 수집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양쪽 이해 당사자 간에 네. 상대방에 대한 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수집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네. 아, 그런 법이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소송의 특징은 상대방이 익명이기 때문에 그 익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제3자인 그 미국 본사에게 디스커버리를 신청을 하는 거죠. 어떤 미국 법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청취하다 보니까 네. 이 디스커버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네. 신원 미상의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발견해내신 거죠. 네네네. 이야, 말 그대로 디스커버리. 진짜 디스커버리네요. 네네네. 변호사님 그때의 기분은 어떠셨을까? 이거 좀 이제 지금도 얘기 들으면서 소름이 좀 살짝 돋는데. 네. 저도 이제 판결문을 받아서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 이 사건을 실제 수행한 이 변호사 이름이 있거든요. 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그 판결문을 보니까 주소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하고 그 사무실 주소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사무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원격 영상 회의를 통해서 같이 해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이제 일본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도쿄까지 가게 됐습니다. 일본까지 직접 가서 나름의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네. 예, 이제 변호사님이 직접 미국 법원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다녀온 다음에 캡처되었던 그 동영상 자료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추려서 그것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미국 판사가 이 영어로 번역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국에서의 특별한 은어라든지 또는 뭐 신조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에게 그 의미가 뭔지도 물어보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 진술서를 첨부를 해서 미국 변호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채널이 폐쇄가 됐다고 그래요. 미국 본사에서 이제 저희가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송달을 시키면 이용자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그렇죠. 너를 찾고 있다. 그렇죠. 그거를 또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 통보를 하니까 통보를 받은 날 계정이 삭제돼 버렸어요. 2년여간 운영됐던 탈덕 수용소는 작년 6월 돌연 폐쇄됐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킹으로 채널이 폐쇄됐고 연예인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문이 올라왔지만 글은 곧 삭제됐고 작성자가 박 씨인지는 명백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아까도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럴 줄 몰랐던 거잖아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희도 그 순간에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해서 미국 본사에 미국 법원의 명령을 보냈는데 계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정보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런 이제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를 쓴 끝에 미국 본사로부터 이름, 주소, 계좌 정보를 받게 됩니다. 네. 이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때도 아직 안심을 못했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주 기본 정보, 가입자 기본 정보만 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이제 이름 주소가 왔었는데 미국 본사로부터 받은 정보와 국내에 그게 실제하는지 일치하는지를 또 해야 다를 되거든요.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정보를 받았을 때는 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2개, 주소도 2개가 나왔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2명의 공범인지 아니면 동일인인데 이름이 바뀐 것인지 그건 또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안감도 있고 또 실제 할까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국내에 이 정보가 없으면 또 거기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 정보도 요청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국내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안심이 좀 되셨군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성취감을 네, 찾았구나. 드디어 내가 찾았구나. 아무도 찾지 못했던 이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냈구나. 찾아내서 법정에 세웠구나. 그러니까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이런 짓을 계속했지만 결국 법정에 세우게 됐죠. 네. 이러시면 저기 신고할 거예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35살 박모 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에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정을 향합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인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승소했습니다. 결국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란 승소를 이제 받아내게 되는데 항소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명예훼손 소송에서 개인에게 1억 원을 위자료로 명하기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불이 나게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는 이제 결국 5천만 원으로 감액이 돼서 인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을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회수 중에 있는 네네네. 가수 강다니엘의 사생활과 관련한 동영상을 올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TS, 비와 정국, SM 엔터테인먼트 등 연예인들과 소속사는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린다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중에 법정에서는 뭐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이게 어떤 공익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뭐 알 권리 차원에서 뭐 아니면 뭐 자기도 인터넷상에 그걸 보고 진짜인 줄 알았다든지 뭐 그런 항변을 하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알 권리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알 권리를 왜 그 사람이 충족시켜야지 그러니까요. 모르겠고요. 본인이 뭔데 그걸? 아니 그러니까 알 권리라는 것은 뭔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지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것은 합의된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사실 뭐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결국 뭐 아무런 공익적인 목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수익을 얻으려고 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말로 뭔가 포장을 해서 참 그 법정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게 네. 이게 참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사이버 레카에 대한 그런 본보기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까? 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익도 다 추징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네, 네. 예. 이게 변호사님이 운영자에게 부동산 가압류까지 추진하셨다고요? 이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 겁니까 이게? 빌라를 구입을 했던데 아까 그 이제 채널 운영 수익으로 맞습니다. 네, 그 금액으로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했고 그 구입 사실을 알아서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에도 알려드리고 범죄 수익 추징을 하기 위한 보전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가압류 조치도 됐고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의 어떤 손해배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